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그날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졌던 그 시간. 그때 여러분 곁에 과연 누가 있었나요? 말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옆에 앉아주던 사람, 그저 괜찮아 한마디 건네주던 사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가 일어나곤 하죠. 사람들은 편하고 즐거운 자리에는 몰려오지만 힘든 시간, 어려운 상황에는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곁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진짜 내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는 후회하죠. 그때 그 사람을 더 붙잡을 걸, 더 고맙다고 표현할 걸, 그렇게 쉽게 떠나보내지 말 걸. 오늘 방송은 그 후회가 여러분의 삶에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곁에 이 세 가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붙잡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하나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정연자님의 사연입니다. 정연자님은 50대 초반, 남편과의 이혼, 경제적인 무너짐, 그리고 큰아이의 사고까지 겹치며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던 시기에 모든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평소 잘 따르던 동료들은 연락이 끊겼고, 힘들다고 말하자 힘내라는 말 한마디만 건네고 서둘러 대화를 끝낸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때 연자님을 매일 찾아와 국 끓여놓고 갔던 사람은 그동안 연자님이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연자야, 너 잘 나갈 때는 너한테 의지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말 많은 사람 아니야.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친구 한 명이면 되지. 그 순간 연자님은 눈물을 펑펑 쏟았고 가장 절망의 끝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났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친구는 연자님과 동업을 하며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으로 옆을 지키고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누군가가 조용히 우리 옆에 와서 말없이 있어주는 것, 손 내밀어주는 것, 밥 한 끼 챙겨주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울고 웃고 있나요? 혹시 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곁에 있어준 사람을 잊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내가 힘들 때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이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말에는 판단도 없고 조언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울 수 있도록, 침묵까지도 견뎌주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박정훈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정훈님은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과 코로나 여파로 운영하던 가게를 접게 되었고 부채만 남긴 채 방황하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가득했고 가족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훈님은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박성재라는 친구에게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맥주 한잔 어때? 라는 말에 성재 씨는 주저없이 나와주었고 그날 밤 정훈님은 거의 3시간을 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성재 씨가 그 시간 동안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중간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말만 건넸다고 합니다. 정우님은 말합니다. 그날 제가 무너졌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준 그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척하며 속으로 판단을 하고 조언할 말만 고르고 있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정말 나를 아끼고 진심으로 곁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말을 끊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침묵으로 들어주는 법을 압니다. 가장 힘든 사람에게는 말보다 공감하는 귀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조언은 때때로 상처가 되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는 태도는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할 때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듣는다. 진짜 사람을 볼 줄 아는 이는 입보다 귀를 먼저 열고 머리보다 가슴으로 듣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있나요? 혹은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음으로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작은 행동으로 말 대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줄게라는 말보다 먼저 몸을 움직여주는 사람. 필요하면 말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필요한 걸 살펴서 먼저 내미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따뜻해질 겁니다. 부산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던 김은정 씨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다리와 팔에 골절이 생겨 한동안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엔 수십 명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막상 도움을 요청하려 하니 손이 가지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은정 씨가 특별히 연락하지 않았던 직장 동료 윤지연 씨가 퇴근 후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세면도구와 잠옷, 그리고 과일이 들려 있었죠.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매일 들를게요. 집에는 가족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힘들 땐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은정 씨는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합니다. 윤지연 씨는 간호사에게 은정 씨의 회복 상태를 직접 물어보고 퇴원 날짜도 함께 조율해 주었으며 심지어 퇴원 후 쉴 수 있는 조용한 쉼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발이, 그리고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말보다 행동에 먼저 움직입니다. 위로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뜨끈한 국 한 그릇, 말없이 챙겨주는 약 한 봉지, 퇴근길에 잠깐 들러 손 한 번 잡아주는 그 순간, 그 무엇보다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때 조용히 다가와 말하지 않아도 알아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진짜 여러분을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뭘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이 깔려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보통 인생에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길어질수록 말로는 다정해도 손을 내밀어주는 이는 줄어들고 도움을 청했을 때 이유를 먼저 말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하게 머무는 것이다. 이 말처럼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말없이 다가와 따뜻하게 있어준 사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힘들어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의 행동은 바로 내 편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는 한 번이라도 고통 속에 있어 본 사람은 압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최성민 씨는 오랜 친구인 박기훈 씨와 3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두 사람은 그야말로 우정을 넘어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성민 씨가 창업한 작은 음식점이 장사 부진과 외상 거래의 연속으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위로는 쉽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 괜히 자영업한다고 욕심부렸지. 이런 말들이 은근한 상처로 성민 씨의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때 기훈 씨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 잘못된 게 아니야. 형이 무슨 선택을 했든 난 형 편이야. 이 짧은 말이 성민 씨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온전히 믿어주고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느낌. 그건 그 어떤 돈이나 선물보다 더 깊은 위로였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사람에게 조언을 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 필요한 건 이해도 분석도 아닌 네가 무슨 상황에 있든 난 네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인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 거칠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에도 벅찹니다. 그런 삶에서 조용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존재는 마치 겨울날 따뜻한 난로 같은 겁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장 외로운 순간,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 이 말처럼 여러분이 외롭고 힘든 순간에 조용히 곁에 와서 편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인연으로 삼아야 할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냉소입니다. 그래서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우리 삶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누가 내 편이 되어 주었나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과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만약 연락이 뜸했다면 오늘 방송이 끝난 후 그 사람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보세요. 그때 고마웠어. 그 한마디로 또 다른 깊은 인연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 함께 있어주는 사람. 둘,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 셋,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 있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귀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를 지켜가는 사람의 자세와 그 인연을 오래 이어가기 위한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깨지고 멀어지는 건 단 한 번의 말, 단 한 번의 무심함으로도 충분하지요.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윤정의 할머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참 정겹게 이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아졌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정의 어머니한테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이웃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오래도록 잘 지내세요? 그러자 정의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말 안 해. 조금은 품고, 조금은 잊고, 조금은 돌아봐. 이 말에는 진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은 매번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평생 인연을 만드는데 중요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여유입니다. 서운함도 불만도 곧바로 말하는 것보다 한번 숨 고르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인연을 살리고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해주는 마음입니다. 고맙다는 말, 그때 덕분이었다는 말, 이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은 오래도록 사랑받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게 되죠. 세 번째 지혜는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태도입니다. 힘들 때만 찾는 사람보다는 좋은 일 있을 때도 함께 웃고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기쁜 날 함께 축하해주고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인연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시듭니다. 물도 가만히 두면 썩듯이 관계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인연을 오래 지키는 사람은 작은 말투, 작은 표정, 작은 기억 하나까지도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그만큼 섬세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한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이 말처럼 좋은 인연은 내가 반만 움직여도 상대가 반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성과 기다림을 보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요즘 소홀했던 친구, 가족, 연락을 미뤄둔 지인, 지금 그 인연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겁니다. 다음으로 인연을 스스로 망치는 안타까운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좋은 인연을 망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인복이 많아도 그 인복을 스스로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에 소중한 인연이 떠나가고 오랜 친구가 등을 돌리기도 하지요. 첫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인연을 잃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 자신의 성과, 자신의 감정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상대는 점점 지칩니다. 마치 벽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아서 정이 떨어지고 맙니다. 둘째, 친한 사이라 예의를 무시하는 사람도 인연을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이런 걸 갖고 그래? 이런 것쯤은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말들, 처음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서로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마음이 멀어지게 합니다. 오래가는 인연일수록 예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말하고 더 조심스레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이 사람은 늘 내 편일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도 관계를 해치는 함정입니다. 누군가가 오래 곁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참아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준 사람일수록 결정적인 순간 조용히 등을 돌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하는 지혜는 내 몫입니다. 아름다운 인연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은 대부분 고마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처음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말을 하던 사람이
점점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이 말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연은 고마움이라는 기름을 먹고 계속해서 굴러가는 수레와도 같습니다. 그 기름이 말라버리면 서로의 관계는 삐걱이고 결국엔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 사람은 날 이해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인연을 다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 작은 습관 하나가 소중한 인연을 깨뜨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비로소 오래가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방법, 그리고 그 인연을 평생 이어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인연을 지키고 그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려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드리며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지? 저 사람이 날 더 좋아하면 연락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에서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먼저 전한 사람은 상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먼저 연락하는 건 지는 거다. 이 말은 자존심이 만든 함정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지 않아야 할 것은 인연이지 자존심이 아닙니다. 둘째, 친한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해집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괜찮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런데 아니죠. 말 안 하면 모릅니다. 표현 안 하면 느낄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고마워. 힘들지 않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들이 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래 함께한 부부도 친구도 이 말 한마디 없으면 점점 감정이 말라갑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셨나요? 마지막 셋째는 받은 호의는 거절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밥을 사주고 싶다고 했을 때, 힘든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 했을 때,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겁니다. 호의를 거절하면 상대의 마음도 다칩니다. 자신의 따뜻함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쉽게 만듭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항상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그게 인연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결국 감정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고맙다는 말, 먼저 연락하는 손길, 거절하지 않는 미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두세요. 인복이 없어도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평생 이어지는 좋은 인연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득 내 생각이 났어. 고마워. 네가 있어서 그 한 줄이 멀어질 뻔한 인연을 붙잡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정이 소중해지는 이 밤에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인연 하나 살며시 머물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또 여러분 곁에서 마음 깊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